자,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3점까지는 어렵지 않게 다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4점 문제 3개만 28, 29, 30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뭐한데 던져서 눈의 수가 3 이하면 그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이상이면 빵점을 얻는데 근데 이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여기에 밑줄 좀 쳐보자. 차례로 A, B, C, D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부여가 된 거냐면 차례로니까 순서가 부여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순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내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일단 그냥 이렇게 할게. 4가 될 수 있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4점이 될 수 있는 게 차례대로 내가 A, B, C, 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큰 수부터 써. 그냥 빠뜨리지 않게. 그럼 4가 나올 수 있는 건 3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구조가 지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떼서 얘로 보내면 2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맞고 여기서 2를 1 더하기 1로 분해할 수도 있죠.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1이 그냥 4개 있는 이런 식의 합으로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지?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뭘 고려해야 돼? 순서를 고려해야 되고 근데 봐봐 3점이 나왔으면 눈의 수도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로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0점, 빵점이 나오는 건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되니까 4, 5, 6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씩이 있을 거냐면 3가지 경우씩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봐봐.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빵이 지금 2개 있으니까 3의 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순서를 고려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지금 같은 게 2개가 있는 거니까 4팩을 몇 팩으로 나누자?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럼 4팩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누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얘도 빵빵이 2개 있으니까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는 4개 중에 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써볼게. 얘는 지금 0이 1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에 뭐가 되는 거야?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1, 1이 같은 거니까 4팩을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건 그냥 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얘네들 그냥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뭐 계산을 끝까지 답까지 내야 되니까 보면은 얘는 9 곱하기 몇이야? 9 곱하기 12니까 108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9 곱하기 이게 몇이니? 24를 4로 나누니까 6인가? 그치? 54가 될 거고 얘를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3 곱하기 몇이야 이게? 12 해서 36이 될 거고 얘가 1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 2개 더하면 90이 되는 거니까 둘 더하면 198이 되는 거고 얘까지 더해서 정답은 199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28번이 확률과 통계 문제가 얘는 이제 또 객관식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빨리 이렇게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28번 해설은 이렇게 마치고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2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봐봐. 내가 일단 29번 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지만 29번이랑 30번이 주관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안해, 문제를 풀면서. 왜냐면 그 28번까지 객관식에서는 내가 뭐 개수를 세든 뭘 세든 그게 보기에 있으니까 답의 안정성이 딱 올라가지만 29번, 30번은 아무리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풀이를 최소한 2개씩은 가져가자. 그러면 2개의 답이 일치하는 순간 아, 이게 확실히 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9, 30은 2가지 방법으로 풀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 아닐까? 2가지 방법으로 풀려면 시간이 남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다 썼어. 그럼 2가지 방법을 네가 풀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앞에 문제를 좀 잘 푸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 일, 리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문과처럼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문과처럼 그냥 공부하면 안 되고 수, 일, 리는 이제 이과스럽게 이과 애들이니까 하는 양만큼 여러분들이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잡 얘기는 그만하고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평가원에 그림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의자가 이제 의자같이 생겼어. 아무튼 볼게.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가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니까 원순열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가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곱이, 이웃한 숫자에 대한 곱이 뭐가 되지 않게 하지? 얘가 12가 되지 않게 지금 하자는 게 문제의 물음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웃한 숫자의 곱이 12의 곱이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걸 따지기가 편하냐? 12가 되는 애가 따지기가 편하냐?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곱해서 12가 되는 애를 따지기가 편하겠지. 그리고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1에서부터 6까지잖아, 얘들아.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12가 되는 애. 구조 잡기 쉽죠? 뭐랑 뭐 있지? 일단 12가 곱해져서 나오는 애는 2 곱하기 6 이런 구조가 하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 곱하기 4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 말뜻은 뭐냐면 2와 6이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에 3과 4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찾으라는 게 문제의 물음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봐봐. 2와 6이 이웃하는 게 다루기가 편해? 이웃하지 않는 게 다루기 편해? 당연히 이웃하는 게 다루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문제가 이웃하는 게 다루기 편하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여사건을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여사건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여사건의 확률은 그냥 1 빼기 확률을 해버리면 되니까 쓰기가 편하지만 경우의 수에서의 여사건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어차피 여사건을 쓰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 될까? 이건 따지기가 쉬운 건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1부터 6까지에 대한 원순열 전체에 고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쉽지, 그치?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얘는 601팩토리얼에서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라 전체는 120까지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사건에 대한 고려를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여사건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로 풀어서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2와 6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러면서 이런다. 얘 이고 얘 이다의 여사건이니까 또는으로 바꿔주고 3과 4도 이웃한다라는 걸 경우의 수를 구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또는이라는 걸로부터 케이스 분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애가 있는 거 없는가 봐야 되는데 나열될 때 이웃 옆에 3, 4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중복이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하나씩 케이스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케이스 1. 2와 6이 이웃하는 것부터 따져보도록 할게. 그럼 이웃하는 건 일단 그걸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죠. 그럼 묶게 되면은 2, 6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남은 애들을 써보니까 1, 3, 4, 5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경우의 수가 전체가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덩어리가 있죠. 걔를 원순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는 건데 내부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2팩토리얼까지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케이스 2를 따져볼 때 여기다 그냥 다른 색깔로 써볼게. 케이스 2를 따질 때 3과 4가 이웃하는 거니까 숫자만 바뀌었지 구조 자체는 똑같거든? 그럼 얘도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야? 얘랑 똑같아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곱하기 2로 한번 더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복되는 것만 보도록 하자. 중복. 그 중복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1, 2, 6 아까 한 덩어리 묶고 3, 4도 한 덩어리로 묶어. 그런 다음에 전체 배열, 내부 배열 신경 써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배열은 하나, 둘, 셋, 4개 덩어리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에다가 내부 배열이니까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출제 의도 자체는 이건 것 같아. 출제 의도 생각해보면 120 가제에서 여사건에 대한 거 처리하자. 그럼 얘가 여기다가 또 2까지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24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에 뒤에 들어가는 게 6 곱하기 4니까 24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마저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가 요 앞에 게 이게 몇이니? 24에다가 4 곱하니 96? 96에서 24 빼고 120에서 빼면 얘가 48 돼서 정답이 쉽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수준이라고 해야 돼? 거의 이게 뭐라고 말도 안 나온다. 아무튼 너네들이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이 안 나와.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다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주관식이잖아.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는 게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겠죠.
그럼 검토하는 건 내가 지금은 6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얘가 이웃하지 않는 것과 얘가 이웃하지 않는 걸 직접 우리가 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야? 원순열인데 의자 6개가 있잖아. 그 의자 6개를 내가 이것처럼 퀄리티를 높여서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원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이 원탁이 있는데 여기 자리가 지금 6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다음 기준을 하나 딱 잡아보도록 할게. 잘 봐봐.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2를 그냥 안 쳤다고 생각할게요. 맨 처음에 2를 안 치는 건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2 그냥 안 쳐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2와 6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6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6이 여기에 들어가면 3과 4가 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3과 4가 이 네 자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이제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다시 의자 6개가 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2를 안 치고 여기에다가 6을 안 치게 되면 3과 4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3과 4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6이 어디에 있을 때랑 이런 데에 위치할 때랑 이런 데 위치할 때랑 여기에 들어갈 때 3과 4를 세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에 나오는 상황은 봐봐. 이 여기 안 쳤어. 그거 한 가지에다가 6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걔가 일단 2가지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지.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3과 4가 이웃하지 않게 안 쳐보도록 할게. 그럼 3과 4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과 4가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펙토리얼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이제 3과 4를 안 쳐봐. 나머지가 지금 2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 맞죠? 걔네들도 자리 바꿔야 되니까 이펙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8 곱하기 4니까 32가지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 생각해 볼게. 얘는 6이 들어가는 거 여기 한 가지, 2도 그냥 한 가지. 그럼 3, 4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이번엔 이렇게 할게. 3이 들어가는 애가 일단 어디 들어가든 상황 자체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3을 들어갈 수 있는 4가지부터 그냥 먼저 쓰고 들어갑시다. 그런 다음에 3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4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4가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4를 또 이렇게 안 쳐놔? 그러면 이제 남은 애가 1, 5가 되는데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가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 4 곱하기 4에서 얘가 16이 될 거고 2개 더하면 정답 몇이 되죠? 정답이 이제 4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랑 정답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정답의 안정성이 올라가겠지. 됐죠? 그럼 29번은 이쯤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마지막 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될 거고요. 30번 문제는 제가 또 마찬가지로 풀이를 2가지로 갈 거예요. 아까는 6건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거랑 직접 세는 걸 가지고 해결했는데 30번 문제는 6건에서도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 거랑 6건인데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가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지금 보면 1, 2, 3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다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그치? 넣으니까 처음이랑 초기 상태를 똑같이 계속 맞춰주는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5번 반복했을 때 확인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율 확률을 지금 찾아달래. 그럼 봐봐. 5번 일단 반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동일한 시행을 만들어주고 똑같은 상태를 또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제가 독립시행을 떠올려 달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자. 근데 5개의 이제 그 수의 곱이 6의 배수여야 된대. 그럼 애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지금 주머니에 1, 2, 3이라는 숫자의 공이 하나씩 있어. 근데 내가 뽑았을 때 곱해서 6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최소한 2를 한 번은 뽑아야 되고 3도 한 번은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씩은 뽑아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지금 확률 계산이거든. 그럼 적어도가 나와 있으면 6건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6건을 쓰는 게 어렵냐 안 어렵냐 이것만 따져보면 돼. 그래서 6건을 먼저 말로 풀어볼게. 그러니까 항상 6건이다 이러진 말고 의심해 본 다음에 써봐. 알겠죠? 써보면 6건으로 가는 게 편한가?
대해서 써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2를 적어도 한 번 뽑아야 된다라는 것의 여사건은 뭐죠? 1과 3만 뽑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1과 3만 선택. 그리고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적어도 한 번 선택해야 되고 얘도 적어도 한 번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고로 연결되어 있죠? 그거 6건이니까 우리가 또는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1, 3만 선택 또는 1, 2만 선택.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럼 또는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도 체크를 해봐야 돼. 미리 체크하자. 또는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중복에 대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너가 그냥 1만 선택하는 게 중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확률 계산을 해보면 전체 확률 1에서 뒤에 들어가는 거 봐봐. 얘랑 구조가 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의 확률로 처리를 할게. 2 곱하기 1, 3만 선택한다. 이건 확률이 몇이죠? 첫 번째 내가 뽑았을 때 확률이 3분의 2. 그 다음도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의 5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만 선택하는 건 1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걸 5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저 결과만 쓸게요. 다 약분시키고 나면 정답이 이제 27분의 20이 돼서 분자분모 더하면 47이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확률 가지고 제가 계산한 풀이를 좀 적어봤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3분의 2의 5제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회부터 5회까지를 실제로 써보면서 해볼 수도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끊어놓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 검토가 중요해. 알겠죠? 그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에서 얘네들을 경우의 수 가지고 처리를 해볼 거야. 그럼 일단 어차피 확률 계산을 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일단 전체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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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해서 3의 5제곱 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근데 곱해서 이제 6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다 1만 선택했어. 이러면 6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에 구성하는 덩어리가 1, 2로만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뭘로만 구성되는 거야? 1, 3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번에 아까 1만 쓴 거는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1, 2를 다 쓰는 것 그리고 1, 3을 다 쓰는 것부터 생각을 할게. 그러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2 곱하기로 쓰면서 2를 한 번만 일단 썼다고 생각을 하자. 나머진 다 1인 거야. 그러면은 2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무슨 말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2가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 다 111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2라고 쓰고 111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쓰려는 거야. 그럼 써보면 맨 처음에 2가 하나 들어갈 거 5C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가 2개 들어가는 건 자리 선택 5C2 그 다음은 5C3 그 다음은 5C4 그 다음은 5C5 그냥 요렇게 이제 써서 이거 계산해도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거 다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5C0부터 5C5까지 더한 거는 2의 5제곱이라는 걸 알잖아. 이항 정리에서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이제 3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1은 왜 뺐나요? 아니 5C0부터 5C5까지 더한 게 2의 5제곱이니까 5C0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31가지가 된다. 그럼 31에다가 2 곱하면 몇이야? 60이죠? 거기다 1하면 63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의 5제곱분에 뭘 써주면 되는 거야? 3의 5제곱분에 63이 돼. 요 뒤에 있는 것만 내가 계산을 좀 해보면 계산이 항상 문제죠? 요 뒤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일단 계산을 살짝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3의 5제곱분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63? 그럼 3으로 이제 나눠볼게. 3으로 한번 약분시키니까 3의 4제곱분에 21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얘가 3의 세제곱분에 몇이야? 7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묻는 확률은 27분의 27 빼기 7에서 20 해가지고 아까랑 정답이 똑같이 4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풀면서 느낀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어렵게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냥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보다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좀 보이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에만 맹신하면 안 돼. 이거보단 살짝 높은 난이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일리를 아무튼 뭐 해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수일리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야 뭐 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검토 시간이 늘어난다. 얘에 대한 검토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작년에 그 수험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확률과 통계를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제자 중에서 이제 삼수한 애도 있어요. 삼수한 애. 근데 걔가 이 삼수 했는데 걔는 첫 번째도 서울대고 두 번째도 서울대 붙고 한 번 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걔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1년 다니고 과 바꿔야지 또 보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걔는 이제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봤던 거야. 기하랑 미적이랑 뭐가 있었을 때, 확통만 있었을 때, 그리고 수원, 미적, 확통이 있었을 때 뭐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던 거지.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원래 옛날에는 이과 애들이 29번의 기하를 배웠었거든. 근데 작년에 29번의 확률과 통계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그 친구가 이랬어. 걔는 잘할 거 아니야 일단. 잘하는데 선생님 29번에 기하가 나오는 게 차라리 자기는 더 풀기가 편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29번 주관식의 확률과 통계가 나왔을 때는 너무 불안하다 이거야. 내가 쓴 답이 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얘가 이제 너무 불안하다는 거. 주관식이 개불안. 개불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 검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럼 검토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수원수투에 대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애들아 뭐 이런 것 같아. 이게 사람 목표마다 다르지만 다 맞추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제 1등급만 받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 2등급만 받아도 괜찮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과감하게 수원수투에서 얘가 지금 난이도가 쉽잖아. 얘가 이제 높을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모르는 건 빨리빨리 넘기면서 시간의 확보를 하고 이 확률과 통계를 뭐 하자? 다 맞추자. 얘를 이제 100점을, 이건 8문제를 다 맞자. 확률과 통계에서의 100점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뭐 다 당연히 100점 하면 좋은데 뭐 어려운 일이니까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는 다 맞추는 노력을 좀 하자는 거지. 알겠죠? 전략 자체를 그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도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